다음으로 지출 구조 조정 필요성과 또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는 열린 토론을 진행합니다. 열린 토론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 교육, 문화 분야. 두 번째, 경제 분야. 그리고 세 번째, 정치, 행정, 국방, 외교 분야입니다. 오늘 토론은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또 나누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지정 토론자분들께 사전 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지정 토론자 발언 이후에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 듣는 자리로 모신 만큼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우리 지난 청년 라이브톡에서도 3분 룰을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던 걸 기억했는데요. 장관님 생각도 이번에 장관님 제안으로 했는데 어떠신지요? 그때 제가 답변이 좀 길었으면 문제였습니다. 아, 맞아요.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은 장관님 또 3분으로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도 3분 룰을 적용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꼭 3분 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 대한 열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발표를 부탁드린 지정 토론자분들이 계신데요.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많이들 떠오르시는 것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환 한양대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제도가 현재 시스템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교육 수요는 바꾸었는데 결국 재정 배분 공식이 정률로 박혀있는 구조로는 사실 미래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17년 이후에 저희 딸이 2017년생인데 인구가 40만에서 30만, 그리고 2019년 가면 20만으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래의 학령 인구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인구는 바꿀 수가 없는 구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미래 학령 인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제도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교육재정 시스템만은 여전히 학생 수가 늘던 시스템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에는 오늘도 늘 이야기가 나왔지만 수요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정 시스템이 현재 수요 시스템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학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혹은 어느 지역의 학교가 어려운지 이런 제도들이 사실 반영이 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재정이라면 교육 수요가 중요합니다. 교육 수요가 중요하고, 그러나 지금은 교육 수요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27.72%라는 교육의 어떤 세수의 흐름에 따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수는 줄어도 세수가 늘면은 교부금이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들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패널들을 준비하긴 했는데 잠깐만 소개드리고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1번이라고 한 것들은 사실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지적사항들인데 이제 현금성 복지사업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3.5조 원. 그리고 현금성 지원 규모, 교복 제외하고 현금성 지원 규모가 2천억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나눠지면서 현금성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있을 수 있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들, 그러니까 유아 무상교육, 교통비, 학생교육수단 이런 패널 두 번째인데 이런 지원금 같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공립형하고 운영 사교육비 40% 분담 이런 제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이 교육감 선거까지 연결이 돼서 결국은 복지 지원이 흔히 말하는 공약이 되고 공약이 또 복지 지원을 이뤄지는 이런 부작용적인 구조를 형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시키면 지금 국가가 직면, 아까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국가가 직면한 과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문제, 보육과 돌봄의 문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 학교에 대한 문제, AI 전환에 대한 문제, 지역 경제 살리는 문제들이 복합적인데 예산만은 중등교육, 초중등교육에 몰아넣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는 인재 양성,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육재정도 연결이 되는 체제로 가야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개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발제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이 벌써 다 지났는데 결국 뭐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이제 교육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닌데 우리가 두텁게 할지라도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률제 체대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시대적인 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은 조금 지났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이 계실까요? 간단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은 보도가 있었고 또 우리 정부 안에서도 계속 관련된 논의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관련된 보고를 제가 좀 받고 왔는데요. 이제 각 지방 교육감들도 선출된 만큼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내용의 부분, 즉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정환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고 또 언론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학령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또 초중고 교육은 또 넷이라도 더 기여된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연동 구조로 인한 경직성이 갖는 한계, 예를 들어서 세수가 좋을 때는 좀 재정이 풍성했다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어떤 구조도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한 74%의 교육 재정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교육 분야, 즉 유아,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 등의 그 나머지 한 26%를 여기에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재정 투입에 있어서의 불균형 또한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원칙과 방향 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지금 본격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실과의 또는 교육부 또는 교육감들과의 어떤 소통을 포함해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좀 정부 차원에서 논의의 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저희의 대안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의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에 오늘 그런 주신 말씀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한 또 국민들의 어떤 공론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의견 감사합니다. 장관님 3분류를 너무 정확하게 지키셨는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용 노동 분야 지출 효율화 필요성에 대해서